네, 다음 기억 지역의 정통된 주민 생활에 대해 옳은 것을 알아내면 돼. 두바이는 어떤 지역이죠? 지면에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고산 가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 정통 가옥을 보통 그죠.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전통 가옥을 짓고요. 그 다음에 물의 발을 막기 없는 그죠. 헐렁한 옷을 입어야 되고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가옥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통나무를 하는 것은 냉대 기후에서 주로 하는 거죠. 냉대 기후고요. 그래서 여기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 그다음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볶는 요리 얘도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 그다음 흐린 날이 갈수록 일광욕을 넣는다. 얘는 온대 기후에서 주로. 예, A 지역은 지금 그림에 보면 A 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주로 서부 유럽이나 동부 아시아, 약간 온대 기후 쪽이죠. 여기 지금 온대권이 대부분이 온대 기후예요. 온대 기후. 그래서 온대 기후는 기온이 온난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죠. 그죠? 그래서 1번 타이가가 이건 냉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연중 기후에 놓고 간순히 있다 얘는 열대 기후고, 그 다음에 사막 기후와 스택 기후 얘는 건조 기후죠. 연중 기온이 많아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여기서는 한대 기후고요. 한대 기후. 기온이 온대로 계절 변화도 5번이 되겠네요. 온대 기후는. 다음은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죠. 고위도에 주로 분포하는 고위도에 주로 분포하는 것은 대륙이 영향한 기온 온도차가 큰 기후, 주로 침엽수 때리는 타이가 분포를 통해 타이가가 주로 분포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있는 게 냉대 기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냉대 기후에 타이가가 침엽수는 타이가가 넓게 있는 것은 냉대 기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70번. 다음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로크 안데스 알프스 이것은 해발고가 높은 산지 지형이에요. 이런 지역은 주로 산지 지형이라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형. 거주가 불리하죠. 그래서 대규모 조성 이거는 주로 평야 지역이나 해안 지역. 그죠? 평야 지역이 주로고. 그다음 수산 활동 얘는 해안 지역이겠죠. 그죠? 그다음 3번도 교통로 얘도 주로 평야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 돼야겠죠. 덥고 습한 저지대나 연중 온화형 주로 고산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게 주로 열대교나 산지지 안데스 산맥에 이양이 됐죠. 고산 도시이면서 기온이 낮고, 그죠? 기온이 낮은 거 그런 데가 바로 기온이 낮고 고산지대가 주로 얘기 해당돼 있죠. 그 다음에 해발과 녹격 경사고법 답은 5번이네요. 그죠? 덥고 습한 지역인데 여기 덥고 습한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열대기후 쪽으로. 예, 다음은 주로 종류석은 석회암의 영식 때문에 침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와이선 대표적인 화산 활동이죠. 그죠? 그다음 피오르는 U자고 빙하의 침식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바오바브의 껍질을 이용하여 생활동을 만든다. 그러겠죠. 예, 아프리카 여기는 어디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바오바브 나무를 활용한 생활 문화를 나타내 기왕의 지역보다 다른 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쭉 보면 열대기후 전 여기는 주로 이제 고산 가옥이니까 이 가옥은 좀 다르죠. 여기는 좀 큰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창고나 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위 열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 음식 문화. 이게 음식을 사용하지 하는데 주로 향신료를 사용하죠. 향신료. 그래서 그다음에 기후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사업. 그죠? 경관에 대한 근데 여기는 관련성은 없어요. 여기는 관련성 있고. 원주민은 그다음 인쇄 토대가 되는 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보 열매 이면을 약재로도 쓰고 화장품으로 쓰는 거. 답은 4번이겠네요. 지금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온도 차이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을, 겨울에는 그래서 당연히 가장 주로 하는 것은 벼농사가 쌀을 주시거나 벼농사가 제일 쉽죠. 그래서
계절풍 기후지역은 오히려 계절풍 기후지역은 뭐가 쉽다? 벼농사가 쉽죠. 벼농사가 쌀을 주식하는 게 쉽습니다. 주로 화전농업은 열대 우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대 우림이고요. 그다음에 초원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은 이건 스택 기후잖아요. 주로 스택 기후. 그다음에 추위에 잘 견디는 밀이나 이런 것은 주로 온대 냉대 기후, 온대 냉대 기후, 온대나 냉대 기후에 해당하죠. 또 가축 사육과 혼합 농업이 발달하는 것은 주로 서한 해양성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기억의 기후로 알맞은 것은 러시아 지역에 얼마나 좋겠어요. 북극의 연안에 술록 유목이나 미국 알래스카 지면에 띄운 구조물 설치 공법으로 해서 그 툰드라 기후를 활용한 주민 생활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택 기후는 주로 건조 기후죠. 건조 기후고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이잖아요. 보통 열대 우림을 사바나 그러죠. 답은 3번이네. 툰드라. 열대 고산 기후는 고산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산지대는 아니죠. 열대 겨울 건조는 계절풍 영향을 받는 주로 그런 쪽에 해당했죠. 계절풍이 영향됩니다. 그럼 A 지도에서 옳은 것은 A가 뭘 나타낸 거요? A가 보니까 한대 제일 위쪽이죠. 제일 한대기후. B가 냉대기후. 그다음 밑에 냉대기후. 그다음 C가 그다음 그 밑에 온대기후를 찾아봤고 D가 이제 건조기후에 해당했죠. 그 D가 이제 제일 많은 열대기후 적도적 근처에 해당하겠습니다. A는 강수량에 따라서 사막기후, 스택기후 지역으로 구분된다. 한대기후는 툰드라가 형성되고 주로 빙설기후예요. 빙설기후. 그래서 강수량 차이에 따라 스택기후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건조기후를 말하는 거죠. 이건 건조기후. 사막기후는 건조기후예요. 스택기후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죠. B에는 우림과 사바나가 한다는데 B가 냉대기후예요. 이건 열대 우림 기후거든요. 냉대기후에서는 타이가가 형성되죠. 주로 타이가. 우림이나 사바나는 어디에? 우림이나 사바나는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C는 대륙 서한과 동안의 계절 기온차가 크다 그랬는데 그죠? 계절풍 영향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C가 온대기후니까 3번이네요. 그 다음 D는 연중 기온이 영하이다. 연중 기온이 D 같은 경우는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니까 굉장히 더워요. 여기는. 그죠? 연중 기온이 영하인 것은 주로 한대기후를 말하는 거죠. 건조기후는 너무 사막이니까 덥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는 대륙 영향으로 기온차가 연교차가 크다 그랬는데 E는 열대기후예요. 그렇게 뭐 연교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통가옥이 쭉 나오네요. 가가 건조기역의 이동식 가옥이죠. 가가 건조기역 이동식 가옥이고 그 다음 나는 열대기후의 고산 이게 고산가옥이에요. 2층으로 띄워서 이게 고산가옥입니다. 그래서 A가 주로 핀란드죠. A가 여기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이쪽에 있으니까 냉대기후 아니겠어요? B는 A는 냉대기후. 그러니까 B가 몽골 쪽이죠. 몽골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네. 가가 해당하겠네. 몽골 건조기후 쪽이죠. 건조기후 쪽. 그 다음에 C가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기후예요. C가 인도네시아로 열대 우림기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D가 건조기후, C가 열대 우림기후. 네, 다음은 A 지역에 나타나는 주민 생활을 보는 거예요. A 지역이 아프리카잖아요. 주로 아프리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희도에 보면 열대 지역이에요.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 그래서 고기와 가축을 위한 술록은 한대 기후죠. 그 다음에 모래바람은 건조 기후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몇 번? 디귿 리을에서 두 개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열대 기후에 나타낸 거 고산가오, 그 다음 연중 다습하게 카카오 재배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 다음 78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어디예요? 리야드죠. 리야드 때문에 여성들은 옷에 스카프를 들고 즐겨 먹는 대추야자가 있다. 강한 햇볕에 적응한 전통 의복이 대추야자를 즐겨 먹습니다. 니는 베트남 수도의 하노이잖아요. 하노이. 그래서 통풍이 잘 된 의복을 입어야 되고 쌀국수를 주로 잘 먹죠. 쌀국수나 하노이는 리야드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기온은 일교차도 작으며 단위명당 실생의 밀도가 높아요. 그죠? 병동사가 이모작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많다. 그죠? 니은지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주로 건조기후 리야드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죠. 사막은 낮과 밤이 굉장히 연기차가 커요. 그죠?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단위의 식생 밀도가 높다. 그리고 식생이라는 것은 벼동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기억디고 나무도 많고. 그 다음 79번 A 지역에서 A가 어디예요? 이게 냉대 기후죠. 그 다음에 B가 위쪽이니까 한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C도 냉대 기후 쪽이에요. 캐나다 그쪽도. D는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 E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에서 열대 기후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사바 식민들이 화전 농업을 많이 한다. 얘는 열대기후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열대가 아니잖아요. 냉대니까. B는 양과 유목을 많이 하는 건 건조기후 쪽이에요. 그죠? B가 위에 한 대니까 아니죠. C에는 타이가라고 불리면 얘는 냉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냉대. C가 냉대니까 맞네요.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 의복은 모래바람을 맞기. 이것도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 게르가는 거 이것은 건조기후 쪽이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입니다. 네, 다음 대표적 내용이다. 열대우림 지역의 스마트라는 정글이나 그래서 보통 열대우림 지역이 열대우림이 지금 되고요. 2부는 모래연대에 펼쳐진 타크란 사막이니까 사막기후가 주로 형성되는 거죠. 사막기후. 그래서 주로 A 부분이 제일 위에 한대기후잖아요. 그죠? C가 열대우림이죠. C가 열대우림. 얘가 C가 되고요. B가 주로 사막 쪽이죠. B가 B 지역이 중국 타크라마 사막 쪽이거든요. 이게 타크라마 사막 쪽. A가 러시아의 북극이잖아요. 북극에는 거의 냉대기후에 해당하겠죠. C가 냉대기후 쪽. 그 다음에 B가 건조한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은 C가 되잖아요. 그래서 C, B가 되겠죠. 사막은 얘가 열대우림이니까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되겠네요. C, B. 답은 5번입니다. 예, 다음 지형에 대해서 보는가 해발보다 낮고 평평한 인간 생활에 접하다는 것은 주로 평야 지역을 얘기한 거죠. 그다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것은 두 곳을 육지 바다가 주로 만나니까 해안 지역일 거고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편으로 주로 산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항구 발달에 유리하다. 가는 나보다 가가 평야 지역이잖아요. 항구 발달 해안 지역은 니은이에요. 그렇죠? 나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대규모 산업단 그죠? 해안 지역이 많으니까 산업단 조성이 유리한 거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취락생활이 아니죠. 지금 여기 해발도가 높으면 고산지역에 사람이 살기 불리한 지역이에요. 나와 다의 양식업이 발달한다. 다는 산지니까 안 되고 가는 하천의 상류 평야 지역이에요. 또 다는 하천의 하류 지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평야 지역은 하천의 중류 및 하류에서 주로는 거죠. 산지 지역은 하천의 상류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은 하천의 상류 지역이었는 거죠. 얘는 상류가 되고요. 얘는 중류나 하류가 되겠죠. 하천은. 그다음
밑줄진 기억의 지도에서 A 옳은 것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지나 페르시아만을 유입한 하천이 유프라데스가 아니야. 이것이 뭐예요? 이 하천이 그다음에 고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유프라데스가. 그럼 A가 뭐예요? 대표적인 나일강이죠. 나일강. 인도 쪽이니까 나일강이고요. B가 콩고강이죠. 그다음 C가 유프라테스강. C가 유프라테스강이네요. 유프라테스강. D가 겐지스강 쪽이에요. 겐지스강. 그다음 E의 대표적인 중국의 황허강. 황허강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강이 세 개가 있어요. 라오스강, 라오강, 황허강, 창창강. 그다음 83번 있습니다. 다음에 적절한 것은 갯벌 해안의 간척사로 자성한 사례는 인천은 주로 송도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 1은 인천의 송도시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스프링 설치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관계 농업이 발달한다. 이것은 주로 건조 지역의 자연환경이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클 설치되어 용수를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례 모두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한 지역 개발인 거예요. 지역 개발을 한 거죠. 두바이도 보면은 물줄기를 끌어와서 생활하잖아요. 지형에 적응한 인간의 양식 생활은 유목이나 오아시스에 해당했죠. 해안지역에서 발달한 정통 사업, 해안지역 사업은 주로 어업을 해요. 그죠? 여기와는 상관이 없죠. 자연환경 제약을 극복한 지역개발 그죠? 3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A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거의 적도에 있잖아요. 적도 부근의 에콰도르 수도 키토입니다. 예, 적도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에 있는 에콰도르. 얘가 에콰도르잖아요.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열대 고산기. 그래서 로키 산맥 이천은 이건 안데스 산맥 이천인 거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은 북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사막이 넓게 분포. 사막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이건 산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난다고 3번이네. 열대 고산기후 나타나죠. 4번 여름 겨울은 길고 춥다는 것은 냉대는 항대를 얘기한 거예요. 냉대는 항대는 거. 연교차가 1교차보다 크다는 것은 주로 저희도 지역은 연교차가 1교차보다 작습니다. 작다가 되죠. 기온 연교차가 1교차보다. 1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예, 아이슬란드에 간헐천이 있는 것은 간헐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화산이잖아요. 화산 지형이잖아요. 온천이 있는 것인가 화산 지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는 슬로베키아의 뭡니까? 석회동굴 카르스트 지형을 얘기하는 거죠. 카르스트 지형. 그래서 화산과 카르스트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료가 후지산이에요. 후지산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후지산은 용암과 주로 뭐죠? 화산 쇄설물이 주로 쌓여 있는 화산이죠. 그죠? 그럼 하천은 퇴적 아니죠. 퇴적층은 주로 삼각주가 발달한 거죠. 빙하 침식은 주저 U자곡이나 피오르드 대표적인 피오르드잖아요. 피오르드. 그다음 석회동물은 카르스트 지역. 카르스트 4번이네요. 지각판 분리로 충돌한 것 주로 일본을 얘기하는 것. 지각판 충돌한 것 형성된 것. 그다음에 카파니아는 잉카 제국의 목적으로 건설한 고산 도시 코스코를 중심으로 고산 도시가 나왔어요. 고산 도시 주로 산맥은 잉카 제국 고산 도시가 주로 안데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A가 대표적인 주로 인도양의 근장기 이게 히말라야예요. 제일 높은 게. 그다음 북아메리카 쪽이 B가 이쪽이 로키 산맥이고요. 로키 산맥. 북아메리카 쪽. 그다음에 C가 대표적인 게 안데스 산맥. 우리가 이제 산맥하면 안데스 산맥 세 가지예요. 히말라, 로키, 안데스. 히말라, 로키, 안데스. 히말라, 로키, 안데스. 이게 주로 신성대 시대에서 주로 형성된 거잖아요. 히말라, 안데스, 로키, 안데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차마고도는 오랜 교역으로 이게 에베레스트단과 차마고도는 대표인 히말라야 산맥이요.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죠. 대표적인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나 차마고도의 교역인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나 주로. 이게 안데스가 지금 C죠. 그 다음에 히말라가 B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싱가포르와 키토가 모두 적도 가까이 위치하지만 기후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영정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 우림이에요. 예, 싱가포르나 키토나 열대 기온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열대 기온 것은 맞죠. 적도에 가까운 게 열대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약간 열대 우림 쪽이 되고 열대 우림. 키토는 약간 고산 기후 쪽이에요. 열대 고산 기후 쪽이죠. 그래서 에콰도르 키토는 연중 온화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대 우림에 가깝고요. 우림 기후고 여기는 열대 뭐라고 합니까? 고산 기후라고 그래야죠. 기획의 원인은 싱가포르는 해발 고도가 낮고 그죠? 싱가포르는 해발 고도가 낮아요. 근데 키토는 아까 해발도가 산대니까 안데스 산맥이잖아요. 그 안데스 산맥의 고산 기후예요. 고산 지역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기후가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신재생의 특징과 과학기술 접목이 두드러진데 그래서 주로 수력발전 유연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산지 지역이겠죠. 저력발전은 파도가 주로 해야 되니까 주로 해안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해안 지역에 중요하죠. 기온 재생률 유량 까닭을 보시죠 그랬잖아요. 이게 산지 지역은 기억에서 산지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낙차가 많이 크니까 낙차가 낙차가 높낮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에 유리한 거고요. 수력 발전에. 근데 니은은 해안 지역이잖아요.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의 높낮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차가 크다고 했죠. 조차가 크다. 커서 주로 조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